자, 여러분 2024년 우리 인강그림에서 제1회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때 공인중개사법에 관해서는 제가 출제를 했고 여러분하고 첫 번째 모의해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 꾸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회부터 1, 2, 3, 4, 5, 6 한 6번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를 잘 정리하시는 분이 합격에 가깝습니다. 왜? 많이 틀려도 보고 또 이론적으로 입력됐던 부분을 출력을 잘해야 되는 시간. 이게 이제 모의고사 시간이죠. 자, 그런 문제를 출발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용어의 정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4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반드시 뭐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죠. 반드시 암기돼야 될 단어는 중개, 그리고 중개업, 개공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다음 회에도 또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할 것. 2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허, 운, 정, 해, 일이라고 공부했고 운이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취소되는 사유죠. 수정할까요? 1번 거래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때문에 틀립니다. 반드시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등록관청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X입니다. 거래정보망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국토장관 소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공사 1인, 정보처리 기능사 1인, X죠. 개공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1인입니다. 기사와 기능사는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여러분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해봤고 옳은 것은 3번 갑니다. 자, 이어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건설기계죠. 자, 사유지, 토지죠. 미등기 건물,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보존 등기를 한 20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니까 1번 건설기계는 동산에 가깝죠. 그런데 저런 걸 왜 시험에 내는가 하면 건설기계도 준부동산의 일종이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준부동산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이죠.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4번 돌았습니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 아주 자주 나오는데 자,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매도 매수인 실비영수증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비영수증이 있더라도 취득하는 자와 이전한 자 일방이죠. 확인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업무보존관계 정서 사본 쌍방이죠. 사고가 나면 여기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하나씩 줘야 되죠. 전속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모두 일방입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기역, D것, 리얼. 답은 2번. 여러분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던 단어입니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 자, 5번 돌았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토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X입니다. 자격증에 관한 것은 모두 누가 처리한다? 시도지사 소관이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자, 나머지 1, 3, 4, 5 잘 정리됐고, 여러분 3번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정확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거를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로 시험에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3번 정도는 여러분이 의식을 하시면서 훈련을 하듯이 요거는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리는 것 답은 2번.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6번까지 돌았습니다. 자, 6번. 최근의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X입니다.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서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수수료 받았을 때만 책임진다.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수수료 돌려줄게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판례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뭐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1, 2, 3, 4 잘 돌았죠. 특히 수수료에 대해서 초과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연히 한번 들어오는 건 당연히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이 했죠. 자, 2번. 하나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공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여러분 텐트나 파라솔은 정규적인 사무소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정규적인 사무소가 아니지만 그것을 차리면 중개사무소로 봐가지고 이중사무소로 처벌하겠다라는 지문입니다. 1번.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함을 알고도 그 중개를 전매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즉 전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했는데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기 조장 행위라는 취지죠. 자,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것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이 6번 문제는 나름대로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지금은 여기 해당한다 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지문에서 전매 차익을 올리면 투기 조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판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돌았습니다. 자, 7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4번. 특수법인은 많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금액이 얼마죠?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오늘 암기하셔야 되죠. 자, 틀린 것 4번 정리했고, 1, 2, 3, 5 정리 잘 됐죠?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개공사 손해배상을 채기 위해서 보증 설정 얼마입니까? 2억을 설정해야 되고, 2번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했더니 며칠 내로 다시 가입합니까? 15일.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 지문들이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8번 갈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간들이 있습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공부해 볼까요? 업무 정지 기간, 개공사 업무 정지 기간 6월 이내. 5. 확인 설명서 보존 몇 년이죠? 3년. 매수 신청의 업무 정지 기간은 요거 독특합니다. 매수 신청의 기간은 1개월에서 얼마? 2년 이하니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6월 이내인데 여기는 1개월에서 2년 이하니까 아주 길죠. 5. 자, 일반 중개에서 보존기간 이거 3년도 틀리고 1년 해도 틀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이 없다. 주의합니다. 매수신청 확인설명서 몇 년? 5년. 경매에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5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관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9번 들어가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민사특별법에 관련되는 내용.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이죠. 오, 1번부터 답이네요. 자, 그리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때 하면 틀리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돌았다면 수정할까요? 2번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소액 보증금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상가 건물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이 최우선 변제는 원래 3분의 1인데 상가는 지금 2분의 1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 갑, 을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죠. 5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X입니다. 자,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는데 일시적으로 뭐 2박 3일 살림 사는 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상가도 마찬가지 땡처리 점포 이런 거 있죠.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이 법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는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X. 답이 1번 대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5. 10번까지 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한번 가볼까요?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 무등록업자죠.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3년에 3천만 원. 자,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X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요.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했다고 보죠. 3년에 3천. 자, 3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만 나오면 무조건 1년에 1,000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사 아닌 자 하면 자동으로 1년에 1,000입니다. 5번 개공사도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개공사 아닌 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년에 1,000 맞고 요거 틀렸고 공인사 다른 사람 양도되어 하면 1년에 1,000이죠. 근데 3년에 쓰니까 요것도 틀렸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당연히 얼마? 3년에 3천. 10번의 답이 지금 몇 번이 되죠? 5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1년에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확실히. 지금 옳은 것을 찾아라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하면 3년에 3천 확실히 틀렸죠. 1년에 1,00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 3년에 3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 했으니까 틀렸고 자 3년에 3천이니까 틀렸네. 그렇죠. 자 여기 적은 것하고 틀리는 것들인데 옳은 것은 답이 1번 하나 돌았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1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찾으시오. 중개업을 못하는 자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결격 사유 제목 반드시 기억하시고 벗어나는 방법도 공부하는데 이중 등록으로 취소됐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났죠. 3년 동안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벌금만 나오면 2벌 33.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 자체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혼인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결격 사유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를 벗어나려면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 조항밖에 없죠. 4번 자격정지 후 10개월이 경과된 자. 여러분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어야 합니다. 10개월이니까 벗어났죠. 자, 파산자가 복권 처분을 받았다. 복권됐으니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 몇 번? 3번. 이런 정도의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결격 사유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 벗어나는 문제 해서 이제 지금 제목에 관련되는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인데 혼인했더라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관련되는 내용은 꾸준히 잘 보셔야 됩니다. 100% 출제합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자,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약하면 효력이 없다. X. 자, 전속중개계약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야 우리 2개월 하자 또는 5개월 하자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나머지는 다 정리됐습니까? 전속중개계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죠. 4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부한 사람이 취소를 합니다. 틀린 것 5번. 뭐 아주 가벼운 단원입니다. 또 기초적인 문제기도 하고. 13번 들어왔습니다.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분양권의 경우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요. 총 분양 때문에 X다 그죠? 중개보수로서 분양권을 받을 때는 기납입한 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낸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았다.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다면 1,000, 5천, 7천에 대해서 받지 3억짜리 분양 대금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죠. 중요해요. 자, 틀린 거 돌았으니까 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뜻이죠. 3번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할 것입니다. 5. 기억해야 돼요. 실비 청구의 행사는 권리 분석에 소요되는 실비는 자 권리 분석이니까 이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떼보죠. 그것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 정확하게 들었죠. 5번 중개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면 당연히 보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5억에 팔아주면 수수료가 300만 원입니다. 라고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판례. 그죠?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까지 왔습니다. 자, 14번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보죠. 틀리는 것 3번. 등록 관청은 신청을 받은 관청은 10일 내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며칠로 배우셨습니까? 7일 내로 통지합니다.
이 숫자도 시험에 잘 돌아요. 자, 틀리는 거 3번 돌았고 나머지 지문은 다 정리됐습니까? 다 됐죠. 특히 10일 내로 다음 달 10까지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이 맞는 것들은 맞는 것으로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것 3번. 15번까지 옵니다. 자,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틀리는 게 4번인데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자, 개공사가 어떤 사연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할 수 있겠죠. 사망을 하면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아주 조문이 매끄럽지만 이 조문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했을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바뀌죠. 틀린 것 4번 주의하셔야 돼요. 나무 지문이 워낙 매끄럽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정리해주고 자, 나머지 다 정리됐습니다. 됐죠?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 원본을 갖다 내놓고 휴업 폐업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하니까 이때 5번만큼은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죠. 틀리는 것 4번이었습니다. 16번 넘어옵니다. 자, 이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사무소 이전도 매회 출제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강조했던 거 틀리는 것 4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한다 하면 X예요. 공동사무소에는 대표자라는 건 없어요. 공동사무소는 장소만 공동으로 사용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책임과 권한은 모두 각자 부담하지 대표자라는 말이 없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틀리는 것 4번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다 됐고 여기 2번 지문도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것 주의했죠. 이전한 날은 이사부터 하고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신고제가 적용된다 했고 지문도 정확하게 돌았죠. 이전한 날이지 이전할 날이 아니라는 것 잘 보셔야 됩니다. 17번 돌았습니다. 역시 사무소 설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에 보이십니까? 법인인 개공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되 분사무소는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는 없다. 이래야 되지. 시, 도별로 이렇게 돌았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됐습니다. 다 됐고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죠. 자, 법인에서 만약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부산 해운대구에 지점을 설치할 때는 부산 해운대에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이런 지문들을 잘 익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18번까지 왔습니다. 자, 18번.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묶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 암기표 16번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적 취소는 놓칠 수도 없지만 16번에 있는 절대적 취소 한번 쫙 보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절대적 취소. 고용 5배 초과하면 절대적 취소 도입됐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할 때 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죠. 절대적 취소가 아니니까 양도되어야 하면 절대적 취소됩니다. 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요거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직접 거래 금지 행위죠. 상대적 취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공사의 송사, 보조원 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절대적 취소죠. 자, 기역, 디귿, 비역.
기역, 디귿, 비귿, 기역, 디귿, 비귿. 답은 1번에 있네요. 여러분 절대적 치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절대적 상대적 치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상대적 치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 절대적 치수와 상대적 치수라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오늘은 20번까지는 해설할 겁니다. 자, 19번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할 수 없다. X. 여러분 특수법인도 법인이잖아. 그죠? 지역 농협 등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틀리는 것 2번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다 됐습니다. 됐고 특히 3번 부칙 6조를 예전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부칙 6조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20번이 마무리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제. 자, 개공사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아파트 계약을 중개하고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입니까? 아주 쉽게 냈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 주어진 요율이 매매 교환은 5천에서 2억 사이면 얼마? 1000분의 5. 또 한도는 80이다. 요 한도가 포인트인데 사실은 1000분의 5는 0.5%죠. 0.5% 하니까 25, 5일은 5, 75만 원인데 자, 75만 원이 나왔는데 한도는 80만 원이면 75만 원은 다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수수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했는데 다 받아야 되니까 75만 원씩 둘 다 받으면 얼마? 150만 원. 자,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련되는 문제로서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제 1회, 2회, 3회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 능력을 잡고 싶어서 1회 가볍게, 2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또 모의고사도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1회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기초적인 조문들, 판례, 잘 나오는 사례 이런 것들로 1회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회는 뭐 정답이나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을 좀 잘 보는 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 해설을 일단 마칩니다. 자, 여러분 환절기의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